안녕하십니까? 흑수저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하고 싶은 와피입니다.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종목에 무조건 통하는 공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분명 위대한 원칙으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종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치명적인 예외들을 명확하게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장기 투자의 진실과 그 이면에 가려진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듯 주가는 단기적으로 출렁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며 우상향한다. 좋은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어라는 말은 훌륭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조건이 맞는 우량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이 하나의 원칙을 시장의 모든 종목과 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장기 투자 원칙이 절대 통하지 않는 치명적인 예외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의 수학적 함정. 둘째, 적자 테마주와 한계 기업. 그리고 셋째, 고배당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바로 레버리지 ETF에 존버하면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점입니다. 흔히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하니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사서 10년 존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금융 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자산의 장기 수익률이 아닌 일일 변동성의 배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음의 복리, 즉 볼레틸리티 드래그 효과입니다. 횡보장이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기초 자산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3배 레버리지 계좌는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의 복리 효과의 실체입니다.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레버리지 상품은 확실한 추세장에서 활용하는 단기 전술 도구일 뿐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은 볼레틸리티 드래그, 즉 음의 복리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지수가 6개월간 횡보한 끝에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을 가정합니다. 보시다시피 기초 자산인 나스닥은 0% 손실을 기록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무려 42%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변동성 자체가 레버리지 투자자의 자산을 갉아먹는 구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초 자산이 움직이지 않아도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적자 테마주와 한계 기업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한계 기업이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빚으로 연명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의 돈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키는 기업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결국 상장 폐지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테마주는 특정 이슈에 편승해 작전 세력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종목입니다. 실체 없는 주가 상승이므로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며 이런 종목에서 추가 매수, 즉 물타기를 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체 없는 바이오주의 경우 임상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실패 하나로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곤 하죠. 이러한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가치 투자의 잣대는 돈을 버는 기업에만 들이대야 합니다. 가치 투자자의 물타기와 장기 보유가 한계 기업에 적용될 때 상장 폐지라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예외는 고배당만 믿다가 빠지는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입니다. 많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률이 8%나 되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겠네, 그냥 묻어두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본업이 사양산업에 속해 있으며 머지않아 배당금 삭감, 즉 배당컷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배당금 몇 푼을 받으려다 원금이 반토막 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함정을 진단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당 성향을 확인하십시오.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100%를 넘는다면 이미 기업이 자본을 갉아먹으며 배당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익 성장 추세를 확인하십시오. 최근 35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배당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셋째, 산업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석탄, 구형통신 등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의 고배당은 내 살을 깎아먹는 눈속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망치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배운 훌륭한 원칙들은 오직 조건이 맞는 기업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나의 망치만 든 사람에게 모든 주식이 못으로 보일 뿐인 것과 같습니다. 첫째, 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레버리지 ETF는 단기 전술 도구입니다. 장기 보유 대상이 아니며 음의 복리 효과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한계 기업과 사양산업에는 장기 투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전 이 기업이 과연 돈을 버는 기업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유연한 잣대를 꺼내 드십시오. 투자 원칙은 도구일 뿐입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략이 다릅니다. 원칙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은 무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 없는 고배당은 내 살을 깎아먹는 눈속임에 불과하며 실체 없는 테마주는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원칙을 배우되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